마치 그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다고 할까? 아,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수용을 해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2년 반이 됐네요. 복귀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안 나갔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직접 친구들을 만나고 대면을 하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스크를 쓰다가 벗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회식 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또 생활의 변화가 오거든요. 이 생활의 변화가 올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우울감, 불안감이 높은 것 같아요. 우울한 기분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살다 보면 뭐 경험상 좀 스트레스가 있거나 힘들 때 느낄 수가 있는 정상적인 기분이죠. 우울증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의상 그 자신의 기분이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슬픈 마음이 있고 슬픈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되는 거죠. 에너지가 좀 방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요, 보통. 금년이라면 이제 한 40대, 50대, 요때인데 그때 특히 우울증이 많아요. 그때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날 때예요. 여성들은 이제 폐경이 오고 또 남성들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또 직장에 약간 또 그만둬야 될 그런 또 시기가 오거든요. 생활의 변화하고 몸의 변화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작은 어떤 스트레스에도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면 우울증이 제일 많이 오는 거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신 거죠. 막 정신 없을까요, 처음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막 의욕이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무섭고 사람이 갑자기 일이 바뀌면 많이 생겨요. 내가 원래 쭉 하던 일인데 갑자기 일이 바뀌었다든지 보직 변경됐든지 그럴 때 힘들어지고 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둬야 될 때 이럴 때 보통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 때문에 많이 와요. 제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약 먹는 걸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래요. 한 사발이 돼요. 그래서 약에 있는 밀가루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럴 정도로 많이 드세요. 근데 약의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호르몬에 작용하는 약들, 식욕 억제제. 살 빼려고 이제 식욕 억제제 먹는데 살은 안 빠지고 기분만 우울해지는. 그래서 혹시 어떤 새로운 약을 먹고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러면 그 약을 중단하는 것부터 먼저 해봐야 돼요. 우울증 상이 연령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우울증이 아이들한테도 와요. 그 좁은 공간에 계속 같은 학생들하고 모여 있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대인관계에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자꾸 쉽게 화가 나는 거죠. 일단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호흡이 곤란하고 막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그래요.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약간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공황 증상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도움을 받고 그러면 상당히 좀 학교에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공부도 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년들은 아까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죠. 우리가 불안하면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또 숨이 좀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병의 초기 증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많이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불안이 줄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은지를 처음 생각해 봐야 돼요. 65세 이상인 경우는 우울증이 있으면은 치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한 분들이 기억력 저하가 생기는 거는 왜 생기냐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단기 기억력은 물어보면은 그런 대로 대답을 해요. 그 방향 감각도 괜찮은데 100 빼기 7 같은 거 시키면 계산을 잘 못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조금만 체크해 보면은 조금 특이한 어떤 증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의욕 저하. 완전 에너지 방전됩니다. 원래 재밌어 하던 걸 안 해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부라면은 이제 아이들 돌보거나 남편을 챙기는데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거진 집에서 나가기도 싫어질 정도로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잠 못 자는 거. 우울증에서 못 자는 거하고 일반 불면증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못 자는 분들은 꿈을 무지하게 많이 꿔요. 네. 그리고 자주 깨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직장에 나가면 이렇게 서류를 보면 안 들어와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멍하다는 거죠. 그리고 표정이 없어져요. 진짜 우울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표정이 굳어지고 마치 그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다고 할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게 주로 자기의 슬픈 생각이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정신건강학과 의원을 방문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자기 생활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 꼭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변화 때문에 자기 생활에 지장을 줄 때는 이제 가는 게 좋죠. 자기의 문제가 일단은 좀 아직은 가벼운 정도고 크게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면 처음에 상담센터를 방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하면서도 그 문제가 조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그 정도가 좀 심한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하고 병이 아닌 거의 차이죠. 몸이 아플 때 이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건강할 때 피트니스 센터에 가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걸어주면 그분들이 그 생각에 살짝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나오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고 이제 멍한데 아유 그거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냥 희망만 주는 거 그런 거는 저 사람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주로 들어주는 게 좋아요. 생각을 끄집어내려면은 빠져나오려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그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너무 심하게 몰입해 있고 우울한 사람은 술을 주면 안 돼요. 진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술 먹으면 그게 더 떨어지거든요. 그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술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같이 좀 운동을 한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런 게 좋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자꾸 이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게 운동이에요. 이 조깅을 하거나 하루에 한 30분 정도 빛을 쬐면은 그게 기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울증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햇볕이 줄어들 때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빛이 우리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이유 없는 갈등을 자꾸 만들게 되면은 그게 자꾸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긴장이 되게 하고 그게 다시 또 화가 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너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술하고 커피예요. 술은 너무 많이, 이제 특히 독주를 먹는 거는 우울감에 좋지는 않고, 카페인은 뭐 어느 정도는 좋지만은 특히 호흡곤란이 있거나 공황이 있는 분들은 그걸 악화시키거든요. 숨이 막힐 때 누가 건드리면 화가 나거든요. 폭발해요. 자기가 이제 먹는 거,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적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짜증은 아직 덜 줄어들었는데 복귀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천천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자신뿐만 아니고 가족이나 주위에
좀 도움을 주고 배려를 하면서 서로 이 시기를 넘어가는 그렇게 되면은 아주 나중에 보면은 정말 잘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